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. 주제문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. 빵 셔틀 하는가? 30번째입니다. 자, 주제문 전체 지문에서 핵심 문장이라는 거죠. 이것을 고르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답을 고른다. 그럴싸해 보이죠? 매력적입니다. 그러나 이것은 빵 셔틀과 같다라고 했죠.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데 그냥 이 사람의 주제문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한 주제문인지 확실치 않으며 주제문이 아닐 수도 있고 또한 주제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정답을 고른다면, 행동한다면 아무 말 없이 빵 사와라고 말하는 친구 말을 따르는 것과 차이가 없다. 두 번째는 주제문이 없는 경우는 전개 방식이라는 말을 할 겁니다. 전개 방식이 영어라는 전개 방식은 영어다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. 이것은 국어에서 온 그런 것을 영어에 대입해서 뭐가 있어 보이게끔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어를 하는 거지 국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 전개 방식 몰라서 해석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까? 이런 거 모르셔서 해석하는데 어려웠습니까?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. 여러분들이 한글을 읽을 때도 소설 읽을 때나 뭐 신문이든 간에 비교대조 열거 인과관계 서사 시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질 않죠. 그냥 우리는 읽으면서 납득을 합니다.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제가 구문독해라고 했죠. 구문독해는 학생들이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중요한 건 이 영어 선생님들, 강사들 전부 다 그전 영어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며 이분들도 그전 영어 선생님한테 배운 것입니다. 변함없이 70년간 이어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 같은 이 방법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.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건 좋지만 이건 전통이 아닙니다. 전통과 구문독해는 구별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정확한 방법이라는 근거도 전혀 없으며 구문독해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학력고사 때는 많이 했습니다. 그건 또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지금 수능으로 바뀐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불구하고도 아직도 구문독해가 살아있다는 거 신기합니다. 거의 바이러스 상태에서 좀비처럼 퍼뜨리고 있는 이 영어 선생님들의 강의,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죠. 그 전 세대로부터 희생당한 세대라고 배워야 되니까요.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. 끊어읽기 생각만 해도 끊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죠.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해석이 늦어진다는 거죠. 해석이 늦어지기 때문에 독해 시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듣기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근본적인 여기서 해방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도 똑같이 희생양이 되고 또 코비드 19처럼 계속 퍼져나가는 매개체가 다시 말해 좀비가 될 수 있는 숙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. 빨리 벗어나라.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영어를 잘할 수 있다.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. 자 가도록 하죠. 과연 주제문인지 살펴보세요. 주제문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어때요? 아무리 봐도 주제문이라는 게 턱 나오거나 뭔가 보이진 않죠. 뭐 슈드요? 해야 된다? 유치원생들은 ABC를 알아야 된다? 밑에 보실래요? 전혀 어떤 경우도 답과 관련된 표현이 없죠. 어쨌든 간에 아닌 건 맞는 것 같군요. 주제문 있는지도 헷갈리고요. 그리고 열거 방식 한번 전기 방식 먼저 파악해 보세요. 잘 보이지 않죠? 당연하죠. 꼭 그것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웃기는 겁니다.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영어지 전개 방식 같은 시답지 않은 걸 찾으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. 그 자체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바로 가도록 하죠. 아이들이 있어요. 이 아이들은 지적이고 정상적인 시력과 청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학습 장애가 있어요. 이를테면 읽기가 어렵다든지 쓰기 어렵다든지 또 숫자를 어려워하거나 청각 메모리에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을 못합니다. 들었던 것을 바로. 자,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핸디캡, 이러한 장애를 고려해서 그와 같은 학습 장애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. 어떤 학습 장애냐? 누구냐? 그 항상 얼럿하는 부모, 주의 깊은 부모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. 발견될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탐지가 가능합니다. 하여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러한 핸디캡
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학습 장애가 부모들이 좀만 집중해 준다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만약에 아이가 대략 30개월 됐는데 정상적인 언어 스킬이 발달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. 유치원생인데 ABC를 알아야 되죠. 근데 첫 번째 1학년 때 1학년 학생들이 흔히 문자를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D를 쓰는 거죠. B를 써야 되는데. 그러나 만약 그 아이가 여전히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2학년 된데도 이러하다면 그들 뭔가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. 학습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? 적절한 조기 치료가 필수다라는 거예요. 자, 듣자마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? 이거 보고 여러분 전개 방식 떠오르시나요? 주제문이 뭐죠?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납득이 되거든요. 그냥 납득이 됩니다. 조기에 뭐가 찾아야겠구나. 뭘 찾나? 지나친 조기 교육 아니겠죠? 자,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아니고요. 아동의 학습 장애 괜찮네요. 조기 발견, 치료가 중요하다. 이거죠. 네, 납득이 가는 선택입니다.